흑인 노예를 대체한 중국 쿨리의 역사. 미국 노예 해방은 1863년 1월 2일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으로 시작되었고 1865년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로 전국의 노예 제도가 금지되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은 미국을 내전으로 몰아넣은 미국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합친 미국은 서부 개발을 비롯한 재건 및 개척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흑인 노예를 대신해 등장한 중국의 이주 노동자 쿨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쿨리의 어원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해외에서 활동한 인도인, 중국인 저임금 노동자를 일컫는 명칭으로 머슴을 뜻하는 힌두스탄어입니다. 중국에서는 발음이 같고 뜻도 어느 정도 겹치는 고력이라는 표기법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영어로는 쿨리라고 합니다. 1807년 영국에서는 인도주의와 효율성 및 비용의 이유로 흑인 노예 무역을 금지하면서 노동력을 흑인 노예로 충당해왔던 영국의 해외 식민지에서 흑인 노예 대신 데려온 중국이나 인도 출신의 계약 노동자들을 이른바 쿨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광산업, 부두, 건설 등에 투입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말까지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의 중국 쿨리들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19세기 동안 미국으로 건너간 중국 쿨리들의 숫자는 대략 3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19세기 중국 쿨리들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가게 된 방식은 상당히 체계적인 쿨리 무역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존재했던 중개업소와 그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동성, 푸젠성 등에서 활동하는 모집 브로커가 가난한 농민이나 도심 빈민을 대상으로 일자리, 고임금 등을 약속하며 모집합니다. 모집된 쿨리들은 출항 전까지 광저우, 마카오 등 항구 근처의 쿨리하우스에 수용됩니다. 이곳에서 기본 신체 검사,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고 일부는 감금 상태로 대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쿨리들은 보통 5년에서 8년 정도의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임금은 선불금을 일부 받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월급으로 받는 구조였으며 대부분 계약 내용은 속임수였고 실제 임금이나 노동 조건은 계약과 크게 달랐습니다. 쿨리들은 전용 이민선을 통해 미국, 페루, 쿠바 등으로 이동했으며 배 안에서 비위생적 환경, 질병,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률이 10에서 20%에 이를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국 서부 항구에 도착한 후 고용주들이 대량으로 구매해 철도, 광산, 농장 등으로 보내졌습니다. 현재 중국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일부 중개업자들이 존재해 같은 중국인끼리도 착취 구조에 가담하였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1860에서 1880년 사이 대륙횡단철도 건설 등에서 중국인 쿨리들이 대규모로 고용되었으며 이 시기 이주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1849년에서 1882년 사이 약 20에서 30만 명이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1882년 미국의 중국인 배척법 제정 이후 이민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거주 및 노동지는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캘리포니아, 그리고 네바다, 오리건, 워싱턴 등 서부 지역에서 대륙횡단철도 건설 현장 및 금광, 은광, 농업 플랜테이션,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하였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일하던 중국 쿨리들의 임금은 노동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략적인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륙횡단철도 건설 현장에서는 하루 임금 약 $1 수준이고 월 26일 근무 기준으로는 월 20에서 $30였습니다. 하지만 식비나 숙박비 등은 본인 부담인 경우가 많아 실질 수령액은 더 적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금광 은광에서 일하는 광산 노동자들은 하루 임금 0.75에서 $1.5 사이였고 백인 노동자보다 약 30에서 50%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장 플랜테이션 노동자는 하루 임금 0.5에서 $1였고 세탁소, 식당 등에서 일하는 도시 노동자의 경우 15에서 $25 수준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백인 노동자들의 일당은 평균 1.5달러에서 2.5달러였기 때문에 중국인 쿨리들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력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특히 인종차별과 반중 정서로 인해 노동 조건은 더 열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어난 인종차별과 멸시, 가혹한 노동, 불합리한 계약 조건임에도 중국에서 받는 임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당시 청나라 노동자의 월급은 은하 3냥에서 4냥 정도였는데 19세기 중반
미국 달러와 중국 은혜 환율은 1달러가 약 0.7에서 0.8량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은화 내량은 3달러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서 받는 월 20에서 30달러는 중국에서 받는 월급의 7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많았습니다. 그럼 흑인 노예제도와 중국 쿨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흑인, 인신매매에 기반한 노예제도는 맞기 싫어서 대충 눈치 보며 일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었던 반면 중국계, 인도계 이주 노동자들은 엄연히 계약 노동자였습니다. 쿨리 중에서는 열심히 돈을 모아 고향에 가서 금이 환영한다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에서도 악착같이 일하고 적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예제나 쿨리 노동력 착취나 둘 다 매우 비인간적인 시스템이었으나 그나마 효율성 면에서는 쿨리 노동력이 훨씬 나았습니다. 비교하자면 노예제도는 채찍을 통해 노동력을 쥐어짜던 원시적인 시스템이라면 쿨리는 채무관계를 무기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좀 더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쿨리들이 받는 멸시와 인종차별은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었습니다. 쿨리는 대개 문맹이어서 불리한 조건의 계약서의 내용도 모르고 서명했습니다. 노예 수송선으로 쓰였던 열악한 배에 실려 몇 달씩 항해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고 고용주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습니다. 계약 해지도 불가능했고 이를 게을리해도 처벌받았습니다. 쿨리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의 건설 현장에 투입돼 숱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대륙횡단철도 착공도 쿨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서부의 철도 공사 중 최악의 난코스였던 시에라네바다 산맥에 쿨리가 투입됐습니다. 이 공사에 투입된 쿨리 1만 2천명 가운데 4분의 1인 3천명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백인들이 중국인 마을로 쳐들어가 죽여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로 건너간 쿨리들은 멕시코 혁명 때 대거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쿨리들의 고난과 시련의 배경에는 당시 청나라의 쇠퇴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2차 아편전쟁에서 패한 뒤 중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공식 허용했습니다.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구 열강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2차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되는데 베이징 조약 중에는 당시 해외 이주를 제한하던 청나라에 대해 백성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나라인이 영국 식민지 등의 해외에 나가 일자리를 얻는 것은 자유이며 이를 위해 영국의 선박에 탑승하는 것은 완전히 자유이다. 즉, 중국인은 노예로 나갈 자유가 있고 이를 위해 중국인을 노예선에 태우는 것도 자유라는 것입니다. 쿨리는 주로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습니다. 19세기 들어 중국 인구가 급증했는데 경작지는 잦은 가뭄으로 되레 줄었습니다. 살기 힘들어진 농민들이 돈벌이를 하러 해외로 나갔습니다.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중국 화교와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이런 아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나라가 쇠하면 국민이 고생이라는 옛말을 깊이 새겨야 할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 내용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